송생과학입니다. 드디어 물리의 이제 마지막 파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전류와 자기장이 만드는 힘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장은 자석주의나 전류가 흐르는 전선주의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보고 우리는 자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가 흐르고 있는 도선 주위에 나침반을 두니까 나침반의 방향이 다 제각각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기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침반의 방향이 틀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이 좀 중요했었는데 막대자석 주위에 자기장과 비슷한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고 코일 내부에는 축이 나란하고 세개가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균일한 자기장이 생기고 이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한쪽은 N극, 한쪽은 S극이 형성이 된다는 것도 확인했었습니다. 여기다 철심을 박아둔 상태에서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전자석이 되기도 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전류가 흐를 뿐인데 선풍기가 돌아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한쪽 방향으로만 돌아갈까요?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장 속에 놓인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힘을 이용해서 전동기의 원리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재미있는 과학의 세계에 빠져보도록 합시다. 전기를 이용하여 움직이는 전기기구에 들어있는 부품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니카 같은 거 많이 물어보셨을 텐데요. 미니카 안에 이 모터가 있을 겁니다. 이 모터를 분해를 해보면은 자석과 코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니카 전동기 모터에다 클립을 갖다 붙이면 클립이 싹 하고 달라붙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네오디움 자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분해해 보면은 첫 번째 자석이나 전자석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 코일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사이에도 자기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이제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서 자동차라든지 선풍기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석과 전류가 흐르는 전선 사이의 힘은 어떻게 작용하는 걸까요? 실험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그림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전류가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흐르고 있을 겁니다. 조금 이따가 가르쳐 드리겠지만 오른손을 이번에도 사용할 건데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 내 손가락은 자기장의 방향, 손바닥은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손바닥으로 상대방을 쳤을 때 상대방이 치면 당연히 밀려나겠죠. 그 밀려나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B, I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류의 방향이 만약에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험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에도 당연히 힘의 방향이 바뀌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둘 다 바뀐다면은 똑같이 다시 위쪽으로 힘이 받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게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알 수 있는 사실은 전류가 흐르는 도선은 자기장 속에서 힘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런 힘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지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서 나오는 자기장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자기장 속에서 놓인 도선은 힘, 즉 자기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도선이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자석의 자기장 속에 있다. 그러면 한쪽 방향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이동하는 힘의 방향을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이용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두었을 때 오른손의 손바닥이 바로 힘의 방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류가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자기장은 앞쪽이죠. 이 네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 이 엄지손가락과 네 손가락은 직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힘의 방향은 이제 위쪽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각각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사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에 플러스 극이 있고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있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전류는 지금 그 화면의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의 손가락도 지금 화면 안쪽으로 이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 자기장의 방향은 자석의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내 손가락을 위쪽으로 일치시키면 되는 거고, 이때 손바닥이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력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도선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도 플러스 극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극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전류의 방향이 화면 안쪽으로 뚫고 들어가고 있죠.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전류의 방향은 화면 안쪽으로 이제 여러분 손가락 맞춰주시고,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끔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의 방향은 위쪽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은색 도선은 위쪽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력 도선의 힘이 방향이 바뀌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전류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이 바뀝니다. 만약에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둘 다 바뀌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다시 원 상태로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플래시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험을 준비를 했는데요. 전류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고 했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딱 갈 때 지금 전류의 방향은 지금 오른쪽으로 가리키고 있고, N극에서 S극으로 가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위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을 엄지손가락에 일치시켜 주는 거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에 일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손바닥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로 힘의 방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뭐 옆으로, 옆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앞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 회로의 각도를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보는 거예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뀌니까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 위쪽이지만 전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자석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원상복귀로 하고요. 이제 자석의 각도를 바꿔서 이제 N극하고 S극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전에 자석 바깥쪽으로 힘이 나왔지만 이제 반대로 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전류의 방향은 그대로지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힘의 방향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로의 각도하고 힘의 각도를 동시에 다 바꾸면은 다시 바깥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모르겠으면은 엄지손가락에 전류를 맞추시고 내 손가락을 자기장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손바닥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만 바뀌었다. 그러면 힘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 둘 다 바뀌었다. 그러면은 처음에 그 실험 조건과 똑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런 식으로도 이제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노란색은 지금 도선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게 있고, X표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무슨 의미를 말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양궁을 좀 생각하면 편합니다. 이 양궁을 생각할 때, 화살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이 동그란 거는 뚫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X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뚫고 나온다, 화면을 뚫고 들어간다, 전류의 방향이 화면을 뚫고 나온다, 전류의 방향이 화면을 뚫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화면을 뚫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모니터 앞쪽에다 손가락을 갖다 대고 이제 엄지손가락을 화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쪽으로 두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가게 되죠. 아래쪽으로 내 손가락을 위치시키면은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에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전류의 방향만 바뀌었죠. 뭐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으로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이제 모니터 쪽 안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그대로기 때문에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류의 방향 그대로인데 자기장의 방향이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왼쪽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3차원을 표현하기 힘든 경우에는 2차원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당황하지 말고 화살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에서 힘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는 뭘까요? 그렇죠. 첫 번째, 전류의 세기가 셀수록 세지는 겁니다. 자기장의 세기가 셀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뭐 일반 막대 자석을 사용하는 것보다 네오디움 자석을 사용하면 조금 더 세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큰 힘을 받고 평행일 때는 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류의 방향과 자기장의 방향이 수직일 때 가장 힘의 크기가 최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비스듬히 가거나 이렇게 갈 때는 왜 이런가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가면 계산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